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61표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61표를 받아서 당선되었다는 게 뉴스가 아니라 거기에 맞서 출마했던 이용호 의원이 42표나 얻었다는 것이 뉴스입니다. 추대론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표차는 19표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5선인데다가 원내대표를 이미 역임을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물러난 아주 경력이 튼튼한 사람에 비해서 42표나 얻은 이용호 의원은 입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조선닷컴에 실린 영남권 초선 의원의 익명 실토는 이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대론을 앞세워 압박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주변에서 의원들끼리 모여서도 같은 생각을 많이 나누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최근 당헌 당규 개정과 비대위 전환 등을 박수를 통해서 자꾸 결의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산당도 아닌데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맛은 이 초선 호남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내 사정이 6대4로 지금 갈라져 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6대4로 윤은 친윤 세력, 4는 반윤석열 세력은 아니지만은 윤석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세력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선닷컴은 당내에 이른바 윤심이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데 대한 반발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삼선 의원은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것들이 지령처럼 당내에서 떠받들어지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초재선이 강경파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초재선과 전화를 하면 이게 당내에 퍼져가지고 이게 윤심이다. 대통령 뜻이 여기다. 이쪽으로 몰고 가자. 여기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을 아주 문매를 가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박수가 아니라 박수를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비밀 투표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반란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6대4면은 상당합니다. 또 주호영 추대론을 밀어붙인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오늘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윤심 때문에 상당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어중 따라서 가지 않는다. 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 대박일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소신껏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당시 비윤계 비윤, 비박, 이거 또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계열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닌 조혜진 의원이 21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혜진 의원보다 당선 횟수도 적은 이용호 의원이 42표나 받았다. 42표나 받았다. 요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어떤 균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말 익숙한 인물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으로 황교안 체제가 붕괴되고 당 수습 차원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팀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급조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등판인데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감동시켜야 이게 표로 연결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공당이냐 아니면 사당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국민의힘이란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사당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당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당이냐 아니면 국민의 당이냐, 국민의 당이냐 하는 그 판가름이 요새 서서히 나고 있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그것도 일요일인데 또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소집돼 가지고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겠다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추가 징계가 아마 제명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제명이 문제가 아니죠. 이준석 제명이라는 것은 2030 세대를 제명하는 겁니다. 2030 세대를 국민의힘이 제명해놓고 총선, 대선 앞으로 두 차례 선거 이길 수 있느냐. 결국 원내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그 체제는 이준석 등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준석 대표 등장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전이 뭐냐? 그 이전의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고 눈치 보고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음모론에 휘둘리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마 이준석 제명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준석이, 야생마 같은 이준석 당대표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정치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생존 문제가 생기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사람의 이준석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당하지 못하느냐? 논리에서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리에서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동원하는 힘도 한 사람한테 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30 세대를 이준석과 같이 제명시켜서 원수처럼 만들어 놓고 2024년 총선에서 만약 진다면은,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도처에 예상 밖의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허둥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